새로 들어온 장비는 뉴로피드백이라는 검진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일단 뉴로피드백은 자신의 뇌에서 발생하는 뇌파의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치료에 필요한 특정 뇌파를 훈련을 시키는 방법인데요. 머리에 전극을 붙이고 화면의 모니터링을 보면서 치료하고자 하는 뇌파는 훈련을 통해서 계속 더 드러나게 하고, 불필요한 뇌파는 점점점 잘 안 나오게 하는 형태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뉴로피드백은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치료법이고, 뇌질환 치료하는 방법이 약물 치료, 상담 치료 이외에는 없었는데 이런 형태의 치료법이 자꾸자꾸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저도 그래서 뉴로피드백이라는 치료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뉴로피드백의 치료를 하다 보면 특정 뇌파가 잘 나오게 되면 뇌의 발달이라든지 성숙이 현재 수준보다 향상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뇌가 발달됨으로써 인지라든지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행동적인 문제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환자가 오시면 그분의 주소증과 과거력을 청취를 하고요. 그리고 그 청취를 바탕으로 두 가지 검사법을 먼저 시행을 합니다. 집중력의 객관적 지표를 알 수 있는 CAT 검사법과요, 그리고 각 연령대별로 행동 문제에 대한 데이터가 될 수 있는 아세바 검사법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고요. 그 검사가 끝나고 나서는 뉴로피드백 장비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뇌파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일단 뇌파 검사를 할 때는 뇌에 전극을 붙이고 모니터를 보면서 실시하게 되는데, 뇌파를 통해서 들어온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 분석을 해가지고 그 이전의 두 가지 검사법을 바탕으로 해서 증상과 검사의 결과와 통합을 해서 이분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서 뇌의 부위는 어느 부위로 하고 어느 주파수로 한다는 것을 설정을 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치료는 보통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는 것이 좋고요. 치료 기간은 보통 한 세트를 20회에서 40회 정도로 잡아요. 치료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는 뇌파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전의 검사법의 결과들이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피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치료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게 됩니다. 크게 한 4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ADHD라든지 학업장애가 있는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고요. 둘째,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사회성 문제 있는 아이들에게 개선의 여지가 있고요. 세 번째, 각성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ADHD라든지 수면장애, 각종 정서적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뇌의 균형성과 안정성을 좀 보장해주면서 타이밍 문제도 회복시켜줘요. 그렇게 되면 운동 발달 장애라든지 인지 장애가 있는 아이들, 인지적 개선이라든지 운동의 개선에 있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검사를 혹시 할 때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정확한 검사가 되어야지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아이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ADHD가 강한 충동성이 제어 안 나는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오류가 나기 쉬워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달랜다든지 보상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가능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나 의료진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죠. 사실 요즘 ADHD 걸린 사람의 숫자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진단 방법이 많이 좋아졌고 체계화됐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게 되면 선생님들이 약간 애가 산만하다, 집중력을 못한다 싶으면 부모님께 검사하라고 먼저 의뢰가 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ADHD다라고 하는 판정을 내리는 검사법은 없어요. CAT 검사라든지 아세바 검사도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경향성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요. 그리고 경향성이 있는데 ADHD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뇌파의 그림이 나온다면 그쪽으로 더 확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의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한 호소, 그리고 실제로 심한 ADHD는 보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조용한 ADHD, 보통 집중력 장애 애들이 많거든요. 심한 ADHD 애들은 과잉행동장애, 즉 충동성을 억지로 하지 못해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애들이고, 조용한 ADHD는 조용히 있는데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그네들이 나중에
학습에 대해서 부진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보통 학업이 안 나와서 학업 장애가 있나 하고 검사를 했더니 ADHD가 나오는 애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 한의원에도 오시는 분들은 얘가 ADHD인가를 보다는 ADHD인데 이걸 어떻게 치료할까요? 문의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긴가 민가 하는 사람들은 검사를 해봐야겠죠. 근데 ADHD는 조금 혼동될 수 있는 게 집중력 장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울증 있는 사람들도 집중력 장애에서 올 수 있거든요. 다른 병에 2차적으로 올 수 있는 병이 있기 때문에 진짜 ADHD로 인해서 그건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촬영할 때 ADHD는 7세 이상, 7세에서 뭐 나이대가 있어요. 그때 발생한 아이들만 ADHD를 하고 어른 돼서 만약에 집중력이 떨어진다 하면 그는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이분은 다른 질환에서 온 것으로 찾아봐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